안녕하세요. 부동산 파먹기 진행자 김윤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설을 맞이해서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보안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부동산 보안관제인가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안관제라고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부동산 보안관제를 도입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세 사기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전세 사기처럼 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세 사기 문제도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서 불신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보안관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안관제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무지와 그리고 경험 부족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막연하게 계약만 체결하면 큰 문제 없겠지라는 안전불감증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먹는 것과 입는 것의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선택과 자유로운 판단을 했지만 항상 옳은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사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서 입는다 할지라도 입고 나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맛있는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맛이 있지 않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심사숙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일상인데 이 부동산의 문제는 한 번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실수나 좀 결과가 나오면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거주 공간의 선택처럼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아주 덜한 먹거리와 입는 것조차도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보면 수십 번, 수백 번의 이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선택을 해서 큰 무리가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는 우리가 일생일대의 축제라고 칭할 정도로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매매의 경우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30, 40대 어떤 사람에게서 당신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있냐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몇 차례에 그치는 그리고 아주 오래된 경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그 거래 경험은 우리가 먹는 거와 입는 거와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는 결국은 노련한 어떤 그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경험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부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얻은 정보와 지식과 그 노력이 특정한 그 대상을 놓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 물건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한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또한 나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인 임대인이 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되겠죠. 임대인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뭔가 고의로 아니면 가지고 그걸 숨긴다면 꼼짝없이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의 불균형이 극대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안관제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조력을 받아야 되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보안관제가 필요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에처럼 그 청년들 뭐 주거 약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각종 주거 지원센터, 복지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러한 센터들은 경기도와 서울대에서 운영되는 이름은 다르지만 주거 지원센터는 운영 방식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안관제는 현장 출동이라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현장 출동을 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일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문제 발생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와 습성이 생기고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마치 준비되어 있는 듯 공무원의 책상 속에서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이 돼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하기 쉽지만 해결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거 문제처럼 상대방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한번 문제가 꼬여버리면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부담하면서까지 어떤 임차인의 일방적인 요청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주거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제를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복지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은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답습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주거센터를 방문해서 속 시원하게 어떤 문제 해결을 받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분들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보안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예상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국가가 인정해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전문 자격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과 고객의 권익에 일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전세 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의 아주 극소수의 공인중개사가 관여된 경우도 있고 많은 국민들,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가 때문일 거라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법에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런 역할과 변론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성사되어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냥 직업인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거래를 무산시키고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거래가 아주 많지 않은 냉각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거래를 성사시켜서 그 자기의 수입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고의로 고객에게 탈이 것을 알면서 감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또는 이건 먹어도 되겠지, 건강에 해롭지 않겠지 라고 판단되면 매사를 일처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저는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꼭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이 손님을 대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이 건을 취급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만이 이걸 양심적으로 행동해서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나 아마추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전문 조력자인 부동산 보안관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보안관은 전세 사기 방지와 같은 한 가지 목적만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조력하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인중개사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굉장히 크고 작은 갈등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을 때로는 비난을 하면서도 때로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측면은 돈을 잘 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말을 흔히 인사치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남을 속인다는 느낌도 살짝 주는 직업군이 공인중개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도 공인중개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이 한 달에 1년에 20만 많게는 40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길거리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이란 광고를 많이 보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는 한편에서는 부러움의 대상, 한편에서는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안관제의 명칭이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안관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경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는 미국도 정부가 안전하게 꾸려지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경찰 기능을 하는 보안관을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하고 그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보안관과 조금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친밀도가 높은 그런 신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은 봉사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전 부동산 보안관제란 이름을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초기 무법 시대를 보면 그 악당들을 제압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이제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아주 법의 수호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보안관제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주거 약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강력한 지원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동산 보안관 내지 주거 문제 보안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안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개념하듯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동산 빼고 모든 것이 부동산인데 이 모든 부동산을 보안관이 다 담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동산 보안관제는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원칙적으로 주거 문제이고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고 사적 자치가 엄격하게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제3자가 남의 계약에 끼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충적으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누군가가 특히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런 혼란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나 사무실이나 토지와 같은 거주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부동산 보안관이 할 일이 없습니다. 거주 공간, 임대차 문제라도 매매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부분에서 자산 정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부동산 보안관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거권, 그러니까 주로 임대차만 관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최소 관여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택 임대차에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에 주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가로 환산한 전세 금액, 일정 금액 이하, 가령 4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서만 부동산 보안관제가 관여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야지 부동산 안 그래도 도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보안관의 제도가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서 제대로 실효성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